전 세계 치매 환자 수가 벌써 5,500만 명? 어휴, 이게 곧 1억 명을 훌쩍 넘을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죠. 하지만요,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도우미 골든애퍼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치매 예방에 대해서요. 저희가 최신 학술 자료랑 연구 보고서들을 아주 꼼꼼히 분석해서 그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 또 시니어분들 눈높이에 딱 맞춰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됐네요. 특히 말이죠. 치매 위험 요인의 거의 절반, 한 45% 정도는요. 이게 유전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랑 관련이 깊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45%나요?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요? 그렇죠. 실제로 건강한 습관 몇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정말 꾸준히 지키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최대 60%까지도 낮출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와, 60%?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은 정말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확실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치매 예방 전략 6가지. 딱 6가지만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단추는 바로 뭘 먹느냐입니다. 그 뇌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 아니면 마인드 식단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쉽게 말하면 가공식품 말고요. 자연 그대로의 채소, 과일, 생선, 그리고 통곡물 위주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그 마인드 식단이라는 건요. 지중해식 식단하고 또 고혈압 예방 식단, 대시 식단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장점만 딱 결합해서 정말 뇌 건강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근데 이 식단을 충실히 따른 그룹을 보니까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무려 53%나 감소했다는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와, 53%? 정말 놀라운 수치인데요. 네. 단순히 특정 음식이 좋다 이거라기보다는요. 그 항산화, 항염증 성분이 풍부한 식품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먹는 거, 이게 뇌의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정말 음식이 곧 약이다. 이 말이 딱 맞아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네. 매 끼니 그냥 알록달록한 채소, 과일 좀 곁들이시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아니 두세 번 정도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 챙겨 드시면 좋고요. 아, 생선이요? 네. 그리고 요리할 때는 올리브유 쓰시고 간식 생각나시면 설탕 든 과자 대신에 그냥 견과류 한 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붉은 고기나 튀긴 음식, 요것만 횟수를 조금 줄여보는 거죠. 그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한데요. 맵기 채소, 과일, 주 2회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붉은 고기 줄이기.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식단만큼이나 중요한 두 번째 전략,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꾸준히 운동하면 이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또 신경세포도 튼튼하게 보호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요. 그러니까 하루에 30분씩 한 닷새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걷기, 이런 중강도 유산소 운동만으로도 우리 기억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위죠. 해마라고, 이 해마의 부피가 커지고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는 게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아, 해마요. 네, 여기에다가 근력 운동까지 같이 해주시면 효과는 훨씬 더 좋고요. 금상첨화죠. 아, 근데 교수님 혹시 그 운동 종류에 따라서 효과 차이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랑 아령 들고 하는 근력 운동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둘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유산소 운동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뇌 혈류를 개선하고 해마 크기를 늘리는데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근력 운동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염증 수치를 낮춰서 간접적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상적인 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거예요. 아하, 둘 다 하는 게 좋군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게 60대 이후에 좀 늦게 운동을 시작하셔도 분명하게 기억력 개선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네,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네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걷기 시작해보시고 집에서 TV 보시면서도 그냥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아니면 벽 짚고 팔굽혀펴기 같은 거요. 이런 간단한 근력 운동 조금씩 추가해 보시면 좋겠네요. 즐겁게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 비결은 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 근육처럼 뇌도 이렇게 자꾸 안 쓰면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인지 예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ognitive reserve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평생 학습을 즐기거나 좀 머리 쓰는 지적 활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혹시 뇌에 좀 손상이 생기더라도 치매 증상이 덜 나타나거나 아니면 발병 시기가 늦춰진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아, 인지 예비 능력이요? 약간 뇌의 저축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교육 수준이 높거나 좀 복잡한 직업을 가졌던 분들, 아니면 꾸준히 두뇌 활동을 하신 분들은 치매 위험이 한 46%까지 낮다는 그런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뇌의 일종의 보호막을 미리 만들어두는 셈이죠. 와, 46%면 이것도 상당한데요? 그럼 그냥 TV만 멍하니 보는 것 같은 그런 수동적인 활동보다는 뇌를 좀 적극적으로 써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문이나 책을 읽고 나서 그냥 덮지 마시고요.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글로 좀 써보는 거, 이런 거 아주 좋고요. 아니면 새로운 언어나 악기를 배우는 거, 이것도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이 됩니다. 또 친구분들하고 같이 낱말 퀴즈나 보드게임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재밌고 도움되고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아주 재미있는 두뇌 훈련 게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거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다? 새롭고 도전적인 활동으로 뇌를 즐겁게 자극해 주는 겁니다. 새롭고 도전적인 활동. 네,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사람들과의 연결인데요. 이게 외로움이나 사회적 고립이 생각보다 뇌 건강에는 정말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실제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교류하고 여러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치매 발병 위험이 40%나 낮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0%네요? 와, 이것도 크네요. 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코르티솔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되면 기억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를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아, 코르티솔이 해마까지 손상시키는군요. 이게 단순히 그냥 외롭다 이런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정말 신체적인 영향까지 미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적 연결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좀 현실적인 방법들이 궁금한데요. 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친구나 가족분들한테 자주 안부 전화하시고 식사 약속 잡고 꾸준히 만나시는 것. 이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동호회나 뭐 종교 활동 아니면 자원봉사,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같은 데 참여하셔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도 아주 좋고요. 요즘은 또 온라인 커뮤니티나 화상통화 같은 걸로도 충분히 교류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강력한 뇌운동이라는 말씀 기억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대화가 중요하죠. 다섯 번째, 질 좋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가 잠자는 동안에요, 우리 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 속의 청소 시스템이 가동되는 시간이에요. 글림프 시스템이요? 네, 낮 동안 활동하면서 뇌에 쌓인 여러 노폐물들, 특히 그 치매를 유발하는 걸로 잘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찌꺼기들을요, 우리가 잠자는 동안 뇌척수액이 마치 샤워하듯이 싹 씻어내는 거죠. 와, 뇌를 청소한다고요?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매일 밤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자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성적으로 잠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 또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같은 걸 그냥 방치하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지저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아, 잠만 잘 자도 뇌 청소가 된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스트레스는요? 스트레스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것도 문제잖아요. 스트레스도 정말 큰 문제예요. 만성 스트레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코르티솔 분비를 막 촉진시켜서 해마를 위축시키고 또 뇌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일부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가
치매 위험을 최대 2.5배까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하기도 했죠. 2.5배요. 꽤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운동, 또 사회활동, 즐거운 취미생활 갖는 거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명상이나 요가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심호흡하는 것 같은 이완요법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좀 믿을 만한 사람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거나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럼 일단 매일 밤 좀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좀 멀리하고 침실은 좀 어둡고 조용하게 만드는 것부터 실천해봐야겠네요. 그리고 하루에 딱 5분이라도 조용히 눈 감고 심호흡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실천 방법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전략입니다. 바로 영양 보충과 최신 의학 정보의 현명한 활용인데요. 식사만으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현대 의학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은 당연히 균형 잡힌 식단이지만 필요하다면 특정 영양소 보충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푸른 생선 같은 데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요, 우리 세포막을 건강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데 이걸 충분히 섭취하면 치매 위험이 한 20% 정도 낮다는 분석이 있어요. 아, 오메가3요. 네.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부족하면 인지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많은데 이걸 보충했을 때 치매 발생률이 40%나 낮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와, 비타민 D가 40%나요? 네. 다만 이런 영양 보충제는요, 개인의 건강 상태나 현재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같은 걸 반드시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네, 그 점은 꼭 유의해야겠네요. 그런데 교수님, 최근에는 그 레카네맙 같은 새로운 개념의 치료제 소식도 들리고 뭐 디지털 치료기기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이런 최신 예방이나 치료법은 어떤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레카네맙 같은 약물은요,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 중 하나로 지목되는 뇌 속의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직접 제거하는 그런 새로운 기전의 약이에요. 그래서 초기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좀 늦추는 효과를 보여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물론 아직은 좀 초기 단계의 특정 환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부작용 같은 고려할 점도 아직 많습니다. 아,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는군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의학은 정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정기검진 잘 받으셔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거 잘 관리하시고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예방 전략은 뭔지 또 최신 의학 정보는 어떤 게 있는지 꾸준히 좀 업데이트하시는 것이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기검진과 전문가 상담 중요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6가지 치매 예방 전략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 방법들이 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막 영향을 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잠도 잘 오고 또 좋은 식단은 뇌 염증을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요. 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 어떤 마법 같은 비법 하나를 딱 찾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건강한 습관들을 그냥 일상 속에서 꾸준히, 정말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 그거 자체가 가장 강력한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언제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6가지 중에서요. 아, 이거 내가 좀 쉽게 할 수 있겠다 싶은 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당장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당신의 빛나는 노년을 지켜줄 아주 든든한 방패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뇌를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그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삶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원하시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한 뇌로 활기차고 행복한 날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